남태평양의 진주, 필리핀.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는 태초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후의 개척지 팔라완 섬이 있다.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운 비경이 있고 오랜 세월의 조각 속엔 자연의 선물이 가득하다. 자연이 내어준 넉넉한 품 속에서 헐떡이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팔라완 섬 사람들. 필리핀 최서단의 지상낙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팔라완 섬으로 지금 출발한다.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4시간. 마닐라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1시간을 가면 팔라완 섬에 도착한다.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공주의 항구라는 뜻으로 팔라완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22만 명의 주민들이 총 66개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섬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나는 팔라완 섬 여행의 백미로 손꼽히는 지하강을 향해 첫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강을 보기 위해서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방으로 가야 했다. 파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방.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인상적이다. 이곳이 바로 지하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지하강 입구로 들어가는 배표를 끊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역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팔라완 섬의 보물이라고 할 만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곳에 왔다고 모두가 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자연보호를 위해 하루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전 예약은 필수다. 225페소, 우리 돈으로 5,000원이 조금 넘는 입장료를 낸 뒤 20분간 배를 타고 가면 지하강의 입구가 나온다. 내가 타는 배는 방카라고 부르는 필리핀 전통배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 저절로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사방비치에서 지하강 입구까지는 20여 분. 바다와 파도 소리 그리고 상쾌한 바람을 통해 남국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이다. 지하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곳에서 다시 작은 보트로 갈아타야 한다. 저기 지하강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리는 나무 현판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보트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녀석은 희귀 왕도마뱀 바야왁.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덕에 이곳에는 이런 깜짝 손님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이곳에서 작은 보트를 타면 지하강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저기 보이는 동굴 입구가 바로 지하강의 시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도 선정된 지하강은 무려 2천만 년 동안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만들어졌다.
총 길이는 8km 정도인데 관광객들은 그중 1.5km 정도만 볼 수 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종유석과 석순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종유석은 지하수에 녹은 석회암이 동굴 천장에 매달려 고드름 형태로 굳은 암석이고, 석수는 그 종유석을 타고 흘러내린 석회질이 바닥에 쌓이면서 생성된 것이다. 지하강에서 가장 큰 석순이 보인다. 독특한 모양 덕분에 거대한 양초라고 불린다. 저 멀리 손전등이 비추는 이 종유석은 낯이 익었다. 그렇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자세히 보면 눈, 코, 입과 수염까지 닮아 있다. 오랜 세월이 빚어낸 작품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하강을 나왔다. Underground river is a very amazing river, so very good thing to see. Main thing is to be an explorer, adventurous and beautiful, so much beautiful. 팔라완 섬은 필리핀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발견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딜 가나 마주치는 팔라완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 필리핀 인류가 최초로 살았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문득 필리핀 최초의 인류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러 이곳 타본 동굴에 왔다. 필리핀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 주변에 215개의 동굴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중 7개를 일반인이 볼 수 있다. (1962년) 이곳에서 필리핀 최초 인류의 두개골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무려 22,000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다른 유물로는 도기, 옥장식품, 보석, 많은 돌도구, 동물 뼈 등이 발견됐다. 동굴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옛날 필리핀 조상들의 삶이 희미하게 남아 느껴지는 것 같다. During the time when this cave was used as their habitation site, the present seawater level of the sea is too far, from 30 to 35 kilometers away from here, from the entrance. So during the excavations, there are no fossils or shells or marine products taken from the sea by these ancient people or these ancient men. They just only repair their foods from these animals, birds, and other animals that they had been eaten here long time ago. 타본 동굴은 1972년 박물관 유적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문화재국에 의해 국보문화재로 지정됐다. 2만 년 전 인류의 터전에 내가 와 있다니 역사를 거슬러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팔라완 섬의 한적한 어촌 마을 포트바턴이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다양한 섬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포트바턴 앞바다에서는 카볼로, 세그니파, 알부구안 등 4개의 큰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었다. 이 크고 작은 섬들 안에는 팔라완의 평범한 어부들이 드넓은 바다에 의지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때 나의 눈길을 끈 작은 외딴 섬 하나, 이름은 파라다이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 작은 지상 낙원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Ito pala yung ano ko, asawa, si April. Tapos yung bunso ko, si Siana. Tapos yung panganay ko, si Abner. Ito naman po yung cousin ko, si Odit. 준주는 파라다이스 섬의 섬직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작은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준준의 가족. 파라다이스 섬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조용하고 차분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은 이 작은 섬을 일부러 찾아온다. 이 드넓은 팔라완의 바다는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휴식을, 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Ang hanap buhay ko, mamamana ng isda. Tapos yung huli ko, binibinta ko sa bayan. Ibibili ko ng bigas. Saka pangailangan namin sa loob ng bahay. Tapos kung marami akong huli, yung kalahati, ibibinta ko. Tapos yung kalahati, inuulam namin. Kasama ng luto na bigas.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준준. 그의 고기잡이가 궁금해 겁없이 따라 나섰다. 이 오래된 나무 작살총이 유일한 그의 사냥 도구다. 수면 아래 새로운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준준. 팔라완 섬의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바다의 청정 지표인 산호. 바라보는 곳마다 촘촘한 산호초들이 가득하다. 열대의 바닷속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커다란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포근한 기분이다. 저 앞에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바다 거북이 보인다. 해초의 순수함을 간직한 팔라완 섬의 바다에는 이 바다 거북과 함께 듀공, 고래상어와 같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살고 있다. 지상과는 또 다른 자연의 속살을 보여주는 팔라완 섬의 투명한 바닷속. 슬슬 고기잡이를 시작할 시간이다. 작살총을 장전하는 준준. 물고기를 발견한 것 같다. 조심스레 다가가 작살총에 방아쇠를 당긴다. 꽤 큰 고기를 잡았다. 혹시라도 놓칠세라 허리춤에 바로 넣어둔다. 다시 한번 큰 숨을 들이쉰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준준.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면 쉴 틈이 없다. 아까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왔지만 자세히 보면 다 작은 물고기들 뿐 잡을 만한 녀석은 보이질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올라오는 준준. Ito yung mulmul. Ang nahuli ko ngayon. Masarap iihaw to. Ito lang yung huli ko ngayon kasi tanghali na. Natatandaan kong oras sa umaga 8:09, sa hapon 3:04, mga ganyan, ganong oras, tsaka gabi. 해가 완전히 저물고 준준은 다시 한번 고기잡이에 나선다. 밤이 되면 고기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들도 많아 낮보다 훨씬 쉽게 잡힌다고 한다. 내려오자마자 사냥에 성공한 준준. 낮에 비하면 예감이 썩 나쁘지 않다. 이시당 바또라는 빨간 물고기가 준준의 어망에 추가됐다. 이번엔 빗나갔다. 아직 2마리밖에 못 잡은 준준은 슬슬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조준해본다. 보통 하룻밤 고기잡이를 나오면 평균 1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 10마리면 1,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25,000원 정도를 버는 것이다. 아무리 열대 바다라도 밤에 들어가면 꽤 춥다. 추위와 싸워가며 열심히 잡았는데 몇 마리 되질 않는다. 준준은 10마리를 다 채울 때까지 몇 번 더 바다로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밤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는 고깃배 한 척. 팔라완 섬은 전체 필리핀 사람들이 소비하는 해산물의 40%를 공급하는 풍성한 황금 어장이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헐떡이는 물고기들. 팔라완 섬의 바다가 이 바구니 속으로 다 모인 것 같다.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하나씩 다른 이름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Ito, alumahan. 팔라완 섬의 바다는 많은 것을 내줬다. Volume mga 1 tons, 2 tons yan. Minsan marami, minsan konti lang. 밤이 깊어도 이들의 작업은 계속됐다. 바다 위에 아침이 밝았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던 준준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간다. 준준이 잡아온 물고기 중 굵직한 것들은 팔기 위해 빼놓고 남은 것들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부인.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물고기들. 손님인 나를 위해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구웠다고 한다. 바다를 앞에 두고 한 상이 차려졌다. 청정 바다에서 자란 고기여서 그런지 육질이 더 탄력 있고 담백한 느낌이다. Nè, kasabot. Nè, kasabot yung ano. Lamig. 바다에서 잡은 고기인데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약간 이면수 그런 맛이 나요. 팔라완 섬의 바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선물한다. Hindi mo mabisita ka na okay sa kanya. Mahirap, oh, mahirap talaga maghanap. 팔라완 섬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을 보여준 준준의 가족들. 그 따뜻했던 기억을 안고서 나는 새로운 곳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Ismaya, sige lang, sugod lang, oh, bahala na, bahala. 포트바턴을 출발한 나는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테이테이라는 곳을 지나다 오래된 성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은 산타 이사벨 요새라는 옛 군사기지로 스페인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은 1565년부터 약 330여 년간 스페인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다. 이 견고한 요새는 팔라완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스페인 군인들이 식민 지배에 반발하는 원주민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은 군사기지 산타 이사벨 요새. 이 요새 안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톨릭 예배당도 아직 남아있다. 원래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필리핀. 하지만 스페인 침략 당시 강제로 개종당하면서 지금은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침략과 착취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걸까? 요새 안에 낡은 대포 하나가 눈에 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 전쟁의 증인이 돼 이 대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쪽엔 작은 망루가 하나 있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팔라완의 바다가 조금은 슬퍼 보였다. 산타 이사벨 요새를 나온 나는 테이테이 지역을 떠나 약 2시간 정도를 달려 바랑가이 부카나로 향했다. 바랑가이 부카나는 팔라완 섬 최고의 휴양지 엘리도 인근의 조용한 마을이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심상찮다. 필리핀은 12월이면 평균 기온이 23도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비가 줄어드는 건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가끔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몰아쳐올 때가 있다. 보통은 우기인 5월에서 11월에 대부분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12월에 태풍이 오는 건 흔치 않은 상황이란다. 최근엔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팔라완 섬 최고의 자연이라는 엘리도 인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태풍을 만나다니 참 운도 없다. 태풍이 잦아들어서 바람이 좀 멎었다. 난 마을로 가기 위해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숲길을 나온 나를 반겨준 건 조용한 시골 마을 바랑가이 북하나였다. 다행히 태풍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한 농부가 소를 끌고 나와 밭을 갈고 있었다. 필리핀은 풍부한 일조량과 강수량 덕분에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가능한 나라다. 팔라완 섬 사람들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부를 빼면 대부분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Preparasyon na kailangan ng araduhin para tatamnan ng palay. Pagkatapos na may tubig na, ay bababad muna siya sa tubig yung para lumambot, tapos susuyurin, tapos tataniman ng palay. Ang taniman nito ng buwan, kung talagang nauna yung patak ng ulan, ay June to October. And pagkatapos ng harvest, ng unang harvest, June to October, October by January. Ngayon lang, dalawang tanim lang. 그를 따라 마을에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붙여 숯을 만들기 시작하는 조스코로 씨. 아무리 건기라고 해도 열대성 소나기라든지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태풍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 사람들은 이렇게 숯을 만들어둔다. 숯을 사용하면 비가 오더라도 불을 피울 수 있고 화력도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Pagkatapos ito ng dalawang araw, ito po ay hanguin na. Pagkatapos po ng hanguin ito po ay yung po ang gagamitin na panluluto sa bahay. Kahit po sa ulam, yan po ang ginagamit namin uling dito.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조스코로 씨가 코코넛 나무에 매달린 물통에서 흰 액체를 따라낸다. 정체를 물어보니 코코넛 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일종의 술, 투바라고 한다. 코코넛 나무의 줄기나 잎에서 수액을 받아 8시간 정도 놔두면 그 수액이 자연 발효되면서 우리의 막걸리와 같은 전통 술이 되는 것이다. 약 6도의 도수를 가진 전통 코코넛 술. 자연이 준 선물이다. Ang puso po, yun po, doon dumadaloy ang tuba pag kinakaritan mo. Pagkatapos nun, pag nakuha mo na ang tuba, yun ay ginagawa lang tuwing umaga at saka hapon. Pagkatapos ng pagkuha mo sa umaga, isasali mo dito, ito ay tuba na. Pag tuba na yun, pwede mong inumin para alak siya. At pagkatapos ng kailangan, pag naglampas siya ng 9 hours, siya ay soka na. Vinegar. 이게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해요. 막걸리 맛이 나는데요. 아주 셔요. 근데 코코넛에서 나온 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알코올이 강하고 네, 맛있어요.
투바는 한 나무에서 하루 4리터까지 채취된다고 한다. 팔라완 섬 시골 마을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별미였다. 한가로운 마을의 오후를 뒤로 하고 나는 다른 마을 주민을 따라 나섰다. 가파른 산길을 거침없이 내려가는 이분은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을이 속한 지역인 엘리도는 새둥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바다 제비가 유난히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분은 바로 그 제비의 둥지를 전문으로 따내는 채집꾼이다.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로델 씨는 먼저 촛불을 켰다. 큰 사고 없이 작업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신께 기원하는 것이었다. Ito po ay, kung sa atin po ay tinidor, hindi lang po ginagamit sa pagkain. Ito ay nagagamit din sa pagkuha ng pugad ng balinsasayaw. Dahil ito po ay, dito natin isinisingit ang pugad para nang sa ganon siya ay makuha. Like that. Kaya ganon natin sa pugad para pagtanggal. O ganon. 제비집 채취에 쓰이는 건 달랑 이 포크가 달린 장대 하나뿐. 이제 본격적으로 제비집 채취에 나선다. 일단 동굴 천장을 확인해보는 로델 씨. 먼저 로델 씨를 반겨준 건 박쥐였다. 다른 쪽 천장을 올려다보자 제비의 무리들이 보인다. Iba. Ang balinsasayaw ay nasa taas. Ito ang kanyang itlog. Ito ang kanyang waist. So nangangahulugan, siya ay nasa taas. Yung ibon nasa taas kasi yung ano niya dito. Ibon tayo na dito. Okay. Ibon tayo. Kaya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을 자세히 보니 진짜 제비집이 있다. 채집꾼들은 모든 제비집을 따는 것이 아니라 아기 새가 다 자라고 떠난 것이나 이미 비어서 쓸모가 없어진 것들만 골라서 따낸다고 한다. 첫 번째 제비집을 따는 데 성공했다. ang itlog nahulog. 손바닥보다도 작은 이 제비집은 바다 제비라고 불리는 흰집 칼새의 것이다. 근처에서 물어온 지푸랑이나 해초 조각들로 기초 공사를 한 뒤 흰집 칼새만의 특별한 침샘 분비물을 묻혀 굳히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촉감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Pero ang pinaka-soup niya na ginagawang soup, ito po ang kanyang pinaka-ilalim. Dito nang gagaling yung gamot, like medicine, soap number 5. Dito po nang gagaling ito. Aliwan? 흰집 칼새의 제비집은 흰집 칼새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가장 많이 채취된다고 한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12월에도 양은 적지만 채집에 나선다. 장대가 닿지 않는 곳은 맨손과 맨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높은 동굴 천장으로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르는 로델 씨. 너무 위험해 보여서 나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날 지경이었다. 흰집 칼새는 한 달에 하나의 둥지만을 짓는다고 한다. 그래서 채집꾼들도 한 달에 단 한 번만 제비집 채취에 나선다.
옛날부터 중국의 황제들이 즐겨 먹었다는 최고의 요리, 제비집 수프. 그 재료를 채취하는 과정은 이렇게나 위태위태하다. 동굴벽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 아찔한 순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따온 제비집들은 대부분 중국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 팔려나간다. 먼저 제비집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만약 1등급을 받게 된다면 1kg에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7. 필리핀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입이다. Itong trabaho ng pagkukuha ng bird's nest ay isang napakadelikadong trabaho. Talagang kaunting dulas mo lang pag hindi ka makapagpanimbang. Malamang ospital at saka sementeryo lang dalawang pupuntahan mo. Nagtitiis lang kami dahil sa kahirapan at medyo masyadong tsaka mahal ang bird's nest, napakamahal ang gramo. 처음에 한 기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오늘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 함께한 나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로델 씨. 갓 따온 제비집을 손질하기 시작한다. 먼저 제비집을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지푸라기와 깃털들을 떼어내기 시작한다. 이물질이 제거되고 나니 투명한 젤리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한 제비집을 쌀을 넣어 펄펄 끓인 맑은 죽에 넣고 그 맛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어떠한 첨가물이나 조미료도 넣지 않는다. 살면서 언제 또 갓 따낸 제비집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 힘들게 채취하는 과정을 봤기에 선뜻 제비집 요리를 내주는 그의 마음이 더욱 고마웠다. 약간 식감은 오징어랑 비슷하고요. 이거를 빨리 씹어서 넘기는 것보다 천천히 오랫동안 씹으니까 약간 고소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제비집 요리로 든든하게 속을 채운 나는 팔라완 섬의 새로운 원시 자연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섰다. Saglit na lamang ang sikat ng araw, apantay sa kapaligiran, kay ganda pagmasdan ang mga ibon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울창한 숲속. nagsasagutan sa tunog ng 이곳은 팔라완 섬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맹그로브 숲이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맹그로브는 특이하게도 뿌리가 땅 위로 거의 드러나 있는데 바다와 강이 만나는 물가에서 살기 때문이다. 물 위에 사는 맹그로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강으로 내려가야 한다. 맹그로브 숲은 물 밖으로 나온 수많은 뿌리들이 빽빽하게 얽히고 설켜 태풍이 왔을 때 튼튼한 자연 방파제가 돼준다. 또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청정 자연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이 원시림에서
나는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orasyon, tahimik sa aming bukid habang nagdidilim ang paligid.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팔라완 섬은 맑은 하늘을 되찾았다. Ay ang pagmano 드디어 팔라완 섬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엘리도에 도착했다. sa lola. 천혜의 비경을 보기 위해 나는 바다로 나섰다. 엘리도는 42개의 아름다운 섬이 모인 곳으로 섬과 섬 사이를 옮겨다니며 바다를 즐기는 호핑 투어가 유명하다. 엘리도의 다양한 섬들 중 헬리콥터 섬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도의 섬들은 대부분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덕분에 이렇게 신비한 석회암 절벽들을 원 없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세븐 코만도 비치.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닷물 덕분에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앞에 두고 스노클링을 빼놓을 순 없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닷속 새로운 세상. 남국의 열대어들이 내 눈 바로 앞에서 헤엄치는 황홀한 경험이 펼쳐진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서 다양한 산호초가 풍성하게 자라는 엘리도의 바다. 수족관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이곳에선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 조금 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근처 미닐록 섬으로 이동했다. 미닐록 섬은 입구에서부터 마치 조각이라도 해놓은 것 같은 기암 괴석들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 봤다. 비좁은 바위 틈새로 한 명씩 들어가는 사람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위 틈을 통과하고 나니 앞에 보이는 건 신들의 숨겨진 안식처라 불리는 시크릿 라군이었다. 라군은 오랜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해 바닷물이 가두어져 생겨난 바다 호수다. 시크릿 라군은 특히나 까마득한 절벽이 마치 성벽처럼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엘리도 바다의 또 다른 보물은 빅 라군이다. 호수인 라군은 수면이 잔잔해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화돼 있다. 라군의 잔잔한 수면 때문에 카약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카약은 400페소,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라군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자 평소 꿈꿔왔던 낙원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기암 절벽이 눈길 닿는 곳마다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산호초가 끝없이 나를 반기는 투명한 바닷속. 영원히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It's so beautiful. It's stunning and the water's so clear. It's amazing. Very, very impressive. It's magnificent. And the water's really, really warm.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는다. 우리를 기만하는 건 늘 우리 자신이다. 팔라완 섬의 자연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떠한 꾸밈도 없이 순수 그 자체의 얼굴을 하고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필리핀 최후의 낙원이라 불리는 팔라완 섬.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세월의 조각이 있고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섬. 화려한 휴양지로만 생각했던 필리핀의 투박하지만 순수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자연을 상업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남태평양의 보석 팔라완 섬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Ngayon nga ay malaki ka na, nais mo'y maging malaya, di man sila payag, walang magagawa. Ikaw nga ay biglang nagbago, naging matigas ang iyong ulo, at ang payo nila'y sinuwan mo.